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털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의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 등 논란 해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수당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 농민수당,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농민수당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 즉 말하면 농어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우리 다원적 가치라는 게 예를 들면 홍수 저절 기능도 있을 것이고 경감 보존이라든지 또 기타 이 농업을 앞으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농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원적 가치로 해서 그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농민수당이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농민수당은 기존에 그 농업인들에게 지불되었던 그 직불금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직불금 제도는 재배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확량 이런 거에 따라서 지불되는 직불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농민이면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당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또 그 우리 전라남도가 또 그중에 뭐 해남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이렇게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좀 어떤가요 지금? 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남 지자체 중에서 해남, 함평, 강진 등에서 지금 농민수당을 추진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간 걸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에서 어떠한 그 사회적 수당이라든지 어떠한 복지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전남도에서 4개 단체에서 지금 그 협의가 들어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보건복지부에서 대답이 나왔던 걸로 지금 돼 있고 올해 6월부터 해남에서는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보충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년 그 비율이 한 1%대 조금밖에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어촌 지역에 왔을 때 소득이 보장이 되고 또 삶의 질이 좀 이렇게 충족이 돼야 젊은 이들이 이렇게 농어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또 안정적으로 소득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전남도나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라는 그 작은 금액이지만은 그것부터 우선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니, 그렇다면 사실 뭐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농민수당을 받지 못한 계층들은 이제 좀 그 불평을 좀 토로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 순환 경제 형태로 이렇게 간다면은 어차피 농가수당을 받은분으로서 그것을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 화폐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지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같이 공존하고 또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뭐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 농민수당 지급은 현행 그 농촌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그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확물을 연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농업인에 지금 그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농민 기본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런 방금 말씀드린 농업인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농가에 줄 것이냐 어떤 그 농민 개개인에 대한 보전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농가에 지급을 할 것인지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수당이라는 것은 다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복지 수당에 해당하는 어떤 농민 수당이라든지 농민 소득 기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재원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말 그대로 마땅한 제대로 된 기준이 각 시군마다 더 틀린 거고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소리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농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그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해남 같은 경우에 곧 6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해남군은 지금 올해 6월달 시행을 하면서 14,000 정도 가구에 60만 원씩 지급을 하면 연간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평군 같은 경우에는 또 월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뭐 화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행 예정을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농가가 됐든 농민이 됐든 지급액은 그 월 10만 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남도 지자체 내에서도 그 이 농민 수당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도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특히 이제 농가가 많은 그 지역을 위주로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지금 그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렇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보편적으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뚜렷하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어느 지자체나 그리고 국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실제로 좀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게 도정 활동을 좀 하시다 보면 네. 또 현장에서 또 이제 많은 농민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뭐 좀 생색내기 아니냐,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나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월 1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진짜 작은 금액이죠. 우리 농민들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그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지급해주면 좋은데 그 지방 자치단체 그 재력들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 단위로 확산돼서 또 중앙 정부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농민 수당이 됐든 농가 수당이 됐든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하나의 기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효율적인 농민 수당 운영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엄중하게 선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정 수용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자체와 도와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한 틀을 갖추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비용이 작지만은 그래도 월 뭐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금 추진을 지금 준비 중이지만은 시군에서 지금 월 10만 원을 지금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해남군 같은 경우는 월 60만 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농산물 상품권으로, 아니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지역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킨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6월 말쯤 되면은 그런 그 용역 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도민들 또 농민들, 농업인 단체들과 이렇게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해서 한 9월중 이렇게 발표를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런 지금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일단 그 기존에 우리가 그 보편적 복지로 지급이 되었던 것들이 청년 수당하고 노인 수당이 그렇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거기와 유사하게 어떤 그 연령이 아닌 직업군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마 농민 수당이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전남도만 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전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특히나 전남도 내에 있는 시군 구의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아까도 그 기준에서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농가가 될 것인지 농민이 될 것인지 지급 대상이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전남형 농민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안을 보면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여성 농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령의 농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농이라든지 이렇게 소외계층들에게는 오히려 또 지급이 안 돼 버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농민수당이 정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그리고 물론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체계라든지 관리는 당연히 그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전라남도가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기대 효과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농업은 우리가 뭐 20-30년 전만 해도 그냥 논에서 뭐 쌀을 경작하고 벼를 경작하고 그다음에 뭐 밭에서 뭐 어떤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농업이 유통과 접목이 되고 어떤 스마트한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6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전남도가 이렇게 획기적이고 물론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였지만은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던 이유도 뭐 기존에 우리가 1차 산업으로 여겼던 농어민을 보호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의 배경에는 당연히 그 농어민이 어떤 그 앞으로 그 6차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농업과 어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행하려는 이유도 그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 기본소득제 아니면 뭐 농민수당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액수는 적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전남도의 농업과 어업이 좀 더 다른 그 1차 산업을 뛰어넘는 이제는 6차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대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농어민들이 좀 소외를 받지 않습니까? 네. 또 도시민에 비해서 소득 격차도 많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도 소외받지 않고 우리도 지자체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도 있고 또 도움도 받고 이럼으로써 또 예를 들면 우리 농어촌에 지금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촌 지역은 쓰레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 또 농어촌 지역도 비닐이 또 농약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토양 유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 책임으로 의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가수당이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면은 자기도 그런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또 이 작은 금액이지만은 농가나 농민수당으로 받음으로써 자부심도 갖고 또 그런 일들도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농민수당 뭐 정확한 명칭이 이제 100%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려면 좀 말 그대로 뭔가 제대로 된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농민수당 이 제도가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더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번 농민수당이 이번에 이렇게 좀 이슈화된 부분이 6.13 지방선거 때 지자체장이나 또 도의원 또 기초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이제 제일 발빠르게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로로 많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또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도출해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자료도 확보하고 분석하고 또 영역 결과도 토대로 해서 예산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농업농촌 지속성 제고 또 균형 발전 또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는 또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로 인해서 이 지자체가 형성이 되니까 그 하나의 도민이고 국민으로서 생각하고 지자체 일원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전남도 시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 하나의 제도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농어촌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직불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말하면 한 9가지 정도 직불제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3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 헥타르당 지급된 범위가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갖고는 이렇게 충족이 이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형태로 지금 이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 형태로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말하면 중소소농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면적 대비가 아닌 중소소농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면적 대비를 또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기업화로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또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소득이 보장이 안 된다 하면은 또 이렇게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직불금 형태도 이 공익형 직불금도 좋지만은 그 농지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민수당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해남에서도 물론 그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진짜 농사만 짓던 1차 산업의 농업은 이제 현재는 그렇게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진짜 기업농,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농법을 이용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출을 하는 이렇게 잘하면 부농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 단위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농업은 어떤 기본적인 것도 물론 지켜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기술적인 면이 많이 가미가 돼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본에는 농민 수당 아니면 농민 기본소득제가 시행을 됨으로써 고령의 농민들이 이제 그 점점 은퇴를 하시면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또 농촌에 들어와서 또 계속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 이것은 뭐 단순히 농민 수당이 그냥 농민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지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국소적인 것 같고 더 넓게 보면 어떤 청년 실업률의 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농 간의 인구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하나의 굉장히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물론 그 시행을 앞으로 잘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농민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전남도가 지금 계속 그 안고 있는 인구 감소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내년부터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시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뭐 사실 뭐 농민 수당, 뭐 농민 직불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은 적법한 기준과 또 형평성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농민수당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지급하는 농민수당이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